2018학년도 1학기 정보기술 프로그래밍 중간고사 문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터틀이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해서 저희가 사각형을 그리던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포문을 사용해서 반복되는 코드를 간결하게 변형시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의 가독성이라든지 코드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반복문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몇 회 정도 반복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디텍트를 하시고 그 부분을 잘 정확하게 포문을 사용해서 바꾸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각형을 그리기 때문에 포워드하고 각도 바꿔서 다시 포워드하고 각도 바꿔서 다시 포워드하고 다시 바꿔서 포워드하는 이런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코드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동일한 코드가 3번 반복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에 포워드가 한 번 더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반복되고 있는 포워드와 라이트 부분을 3번 반복시킬 수 있도록 레인지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남은 부분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다른 식으로 반복문을 사용했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정답 처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구의 부피를 구하는 함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풋 값으로는 여러분들 반지름 r을 받아서 실제 구의 부피를 구하는 이 수식을 사용해서 구의 부피를 리턴해주는 함수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함수 내에서 구현을 하실 때 반지름이 만약에 음수라면 그냥 -1을 리턴하고 종료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수 파이를 선언한 다음에 이 파이라고 하는 상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getVolume이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제가 그냥 적었고 여러분들은 다른 형태로 이름을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입력값으로 r을 받아서 이렇게 아규먼트로 받게 되겠죠. 그리고 상수를 이제 선언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그 인풋 값으로 들어온 r이 만약에 음수라면 여러분들 그냥 리턴 -1을 하시고 종료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풀이를 하셔도 되겠죠. 구의 부피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의 부피는 위에 있는 수식을 우리가 파이썬 코드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else가 없어도 괜찮고요. 네. 어쨌든 뭐 어떤 식으로 선언을 하셨든 여러분들 잘 동작을 한다 그러면 정답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이 함수를 입력이라는 거를 사용자로부터의 입력으로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인풋 값을 받아서 처리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경우에도 정답 처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해드릴 건데 이 경우에 플로트로 실수형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문자열을 받아서 실수 타입을 들어오지 않았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셨다면 아마 정답 처리가 될 거고 네, 그 채점 기준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찾아와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사각형의 넓이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라고 하는 부분을 명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풋으로 이렇게 받으시는 게 맞아요. 사실 제가 의도한 바로는 이 부분에서 이제 함수의 인풋으로 받는 거라는 건데요. 어쨌든 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도 정답 처리를 할 거고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인풋 값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예요. 수업 시간에 이게 이제 정사각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변의 사각형의 넓이를 받아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스퀘어 루트 함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구현할 때 여러분들 넓이가 만약에 음수로 입력이 된다면 -1을 리턴하고 종료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스 모듈을 이용해서 제공되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스 모듈을 이용하고 임포트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함수를 이렇게 정의해야 될 거고, 아무것도 받지 않는 함수는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고요. 에어리어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하고 끝내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퀘어 루트를 하신 거를 이렇게 리턴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보면 영문자와 숫자로 구성이 된 6자리 패스워드를 생성해내는 함수입니다. 이때 틀린 부분을 모두 찾아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인데요. 정답을 보고 우리가 왜 이렇게 고쳐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영문자와 숫자로 이제 구성이 된 문자열을 우리가 알파벳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하나 선언을 해놨고, 실제 랜덤으로 6개의 숫자를 발생시킵니다. 6개의 숫자를 발생시켜서 이거를 인덱스로 사용을 하고요. 인덱스로 사용을 해서 실제 이 숫자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에 있는 그 값을 하나씩 읽어와서 이런 식으로 6번을 읽어오면 6자리로 구성이 된 패스워드를 만들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를 사용할 랜덤 숫자를 우리가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랜드레인지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쓸 건데, 이 랜드레인지는 실제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반드시 모듈 앞에 이름을 이렇게 점으로 붙이셔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쓰면 아마 이 함수를 찾을 수 없다고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랜덤 그 변수를 지금 발생을 시킬 때 이거는 인덱스, 지금 이 문자열의 어느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가를 나타내는 인덱스를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최대 범위가 이 알파벳 문자열의 길이만큼보다 작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생시켜서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값은 그 인덱스 자체가 아니라 알파벳 그 문자열의 그 위치에 있는 값을 읽어와서 패스워드에 하나씩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패스워드는 처음에 빈 스트링을 여러분들이 선언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씩 붙여가는 이런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걸 아마 선언을 안 하셨다면 패스워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플러스를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파이썬이 알아들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을 이제 선언을 하셨어야 될 겁니다. 네. 어떤 다른 형태로 고쳐서 된다 그러면 아마 정답 처리가 될 거고,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다 체크를 못할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다 맞게 썼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채점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하시면 클레임을 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볼게요. 5번 문제는 문자열 리스트가 이제 있을 때, 이렇게 문자열로 된 리스트가 있을 때 B로 시작하는 단어만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오. 불필요한 연산은 최소화해야 함. 그리고 이거를 처리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소팅을 한 다음에 리스트를 돌면서 첫 번째 문자가 B인지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이 문제를 처음에 의도했던 바는 여러분들한테 리스트를 소팅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처리를 할 줄 아느냐, 그 부분이고, 그래서 소팅을 하고 나면 실제 이게 딕셔너리 순서로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밥, 브라운, 그 다음에 캐롤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리를 하실 때 제가 여기서 이제 소문자 B로만 써놔가지고 약간 헷갈려서 아마 이 부분 대문자 B를 처리하는 부분 안 쓰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사실 원래 제가 의도했던 거는 소문자 B나 대문자 B를 다 체크해 줘야 된다는 걸 의도한 건데요. 실험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봐서. 근데 제가 여기에 이제 그렇게 다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문자 B만 쓰신 분들도 다 정답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B로 첫 번째 문자가 시작을 하면 그 문자를 new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를 시키고 이렇게 쭉 돌면 되는데요. 실제로 소팅을 하고 나면 이게 이제 넘어가는 순간 실제 우리가 B를 이 B보다 다 큰 문자만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체크를 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만약에 B가 아닌 경우에 만약에 B보다 그게 크다면 그냥 브레이크를 시키면 이 for문을 빠져나가서 다음 문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안 써도 무방하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쓰신 학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제 시험을 보실 때는 이 부분을 명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시험을 보실 때는 제가 이 실행 결과도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소문자만 넣고 아니면 대문자만 넣고 수정을 해서 문제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맞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의 코드의 실행 결과를 쓰고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래의 코드의 실행 결과를 쓰고 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함수의 전달 방식과 연관지어 간단히 설명을 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들 함수 modify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두 번째는 modify 2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modify 1 같은 경우는 보니까 스트링을 처리하는 함수고 modify 2에서 넘어온 s는 지금 리스트 형태의 어떤 그 아이템을 접근하는 함수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함수의 전달 방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함수를 호출하면 어떤 여기에서 modify 1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내가 어떤 데이터를 넘겨주는데 그 데이터를 넘겨줄 때 내가 쓰고 있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그 함수가 쓸 수 있도록 아예 카피를 시켜주는 call by value가 있고요. 아니면 내 위치, 내가 탐이라고 있으면 내 위치 정보만 여기다가 알려줘서 실제 이 함수도 여기에 와서 작업을 하는 call by reference 방식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call by value를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내가 카피를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데이터가 크지 않을 때는 데이터가 만약에 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다 여기다가 카피를 해주면은 너무 이제 그 시간도 많이 들고 메모리도 낭비가 되니까 주소만 알려줘서 뭐 이 함수도 이쪽에 와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게 바로 call by reference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call by value는 스트링 같은 경우는 call by value로 디폴트로 처리가 되고 리스트는 call by reference로 처리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 이 부분은 스트링이고 이 modify 2 부분은 리스트가 되겠죠. 리스트, 얘는 스트링을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modify 1을 부르는 코드 부분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스트링이 있는 리스트를 여기서 name이라고 하는 거를 선언을 해놨지만 실제 넘기는 거는 그 name 안에 있는 첫 번째 스트링, 문자열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call by value로 카피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시면 who하고 bar을 자기 공간에서 저장을 이렇게 고쳤고 그리고 나서 이 함수가 끝나면 이거는 다 사라지기 때문에 실제 이 함수를 부르고 돌아와도 네임을 출력을 해보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네.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트를 내가 넘겨줬을 때는 지금 넘기는 게 네임이 아니고 네임 0이 아니고 이번에는 지금 리스트를 넘기고 있죠. 리스트를 넘긴다는 거는 내 위치에 지금 깨끗하게 다시 써보면 내 위치에 여기에 이렇게 f라고 하는 게 적혀져 있고 함수, modify 함수는 이 위치에 와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딱 가봤더니 여기에 0번째에 있는 데이터 f라고 하는 거에다가 발을 붙이고 이 함수는 종료돼서 자기 공간은 사라지지만 내가 작업한 공간은 원래 호출했던 함수의 공간에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name이라고 하는 건 f하고 바가 붙어진 이런 형태로 출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call by 레퍼런스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채점할 때는 어느 것 하나든지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각각